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먼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의 방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브 관계는 러시아 매체도 봐야 전모를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보르그 미르자얀 러시아 금융대학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 스블리주의의 화해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입니다. 스블리주의의 화해라는 단어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소위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에 따라 북한과 일정 거리를 둬서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미르자얀 교수는 화해의 첫 번째 부문으로 경제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광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1월 평양에서 무역, 경제,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10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는 지질 탐사, 에너지 자원과 기타 물품 공급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광업은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지만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산 제품 수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기술 협력이라고 미르자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런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군수 물자가 수천 개 컨테이너에 실려 북한에서 러시아로 전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루머라면서 루머에 대해 러시아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나타난 그들의 입장을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여튼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북한 무기 이전이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외교적 협력을 통한 화해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미르자얀 교수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담론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주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언급하지 않는 게 관리였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미르자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쟁 범죄는 나치 독일보다 덜 잔인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기시다가 반러 제재의 주요 동력이 되면서 러시아의 입장이 조율됐다고 미르자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 진영에 대항하는 러중북의 삼각축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별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자국의 주권을 높이 평가하고 다극화 세계의 가장 유리한 구성은 이익에 기반한 상황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측국이라면 공식적 동맹협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보리스 옐친 시절 일본이 쿠릴 열도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안드레이 코즈레프가 러시아 외무장관이던 이 시기에 외무부 부국장을 거쳐 차관까지 했던 게오르기 코나드제를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 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옹호하도록 만들었다고 리아 노보스치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게오르기 코나드제는 이메모 수석 연구원도 했는데 러시아 본부는 그를 외국 요원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집단 서방이 어리버리했던 술주정꾼 옐친식이 러시아를 찢어먹으려 했는데 일본도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